체했을 때 약을 다려서 먹으면 바로 체한 것이 풀려야지 그게 약이지. 체했는데 한약 먹었다고 한 달 있다가 나서 그럼 약이 아니지. 그렇죠. 쓰레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미리 만나러 가는 미리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입니다. 자, 우리 일상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한의학 그 전문 분야를 제가 오늘 촬영하러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 송도에서 살고요. 현재 이곳 다나움 한방병원 진료 3과정으로 근무하고 있는 안철호 과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장님이랑 이제 여러 만남을 통해 가지고 저도 이제 병원 진료도 보고 이랬을 때 전 되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한의학, 사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한의학은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좀 믿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는 공감합니다. 특히 한약 같은 경우는 급여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한약 치려면은 저희 병원은 약 한 제 치려면 한 30만 원 들고 와, 신뢰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많이 이용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많이 이용해 보면 한의학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온 학문이구나 라는 거를 체득할 수 있어요. 저한테 진료받으면서 그런 거를 느꼈죠. 많이 느꼈잖아요.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치료 기술은 크게는 침, 뜸, 부항, 한약, 우리가 간단하게는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한의 진료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약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디가 아파서 정형외과 이런 데 가면은 진통제, 근위안제 이런 걸 주사로 맞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약 성분을 추출을 해요. 네네. 그걸 안전하게 여과라든지 증류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체에 투입이 돼도 안전한 한약 성분의 약침, 액, 그러니까 물로 추출을 하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필요한 경혈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성분들이 근육이 뭉쳐진 곳에 딱 투입이 되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염증도 해소가 되고 뭉쳐진 근육이 풀리는 거죠. 네네. 그럼 바로 통증이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거죠. 본인도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약침 네네. 이런 것도 있고 매선침이라는 것도 있고 매선침이요. 투나요법. 그러니까 한의 치료가 뭐 한약 먹으면 뭐 한참 있어야 효과가 난다 이런 건 쌩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고 네네. 가령 과거에도 체했을 때 약을 다려서 먹으면 바로 체한 것이 풀려야지 그게 약이지. 체했는데 한약 먹었다고 한 달 있다가 나서 그럼 약이 아니지. 그렇죠. 쓰레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어디가 뭐 삐었다거나 다쳤다거나 이럴 때 정형외과 가서 치료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시침을 하지 않습니까? 아픈 부위에 자극을 주는 거죠. 그 시침을 했을 때 원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침의 원리는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는 데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통증들은 근육이 과긴장돼서 아픈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육이 잘 늘어났다 잘 오므라들었다 해야 근육이 제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꽉 뭉쳐 있으면 어떤 동작을 할 때 늘어나 줘야 되는데 못 늘어나요. 네네. 그때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뭉쳐져 있는 근육을 풀어줄 때 거기에 침을 놓으면 근육이 잘 풀린다는 거죠. 이거는 뭐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검증이 된 의학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혈자리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한의사님들께서 이 시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한의학을 대표하는 분으로 명의 허준 선생님을 아마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허준 선생님 같은 분이 여러 명 있다면 허준 선생님도 묻혔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생활상이라든지 어떤 문화 안에서 그런 동의보감이라는 역작을 만들어내고 동의보감 시작은 인주에서 시작했지만 동의보감 완성은 광해군 때 됩니다. 두 왕조를 넘어가면서 오랜 기간 동안 집필이 됐는데 그 사이에
인조 때 임진왜란으로 그냥 인조 많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허준 선생은 내의원이니까 왕이 아프면은 지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죠.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책 다 짊어지고 글 쓰던 거.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집념인지라는 거죠. 과거에 그 동의보감 이전에도 뭐 향약 접성방이라든지 국가에서 편찬한 여러 가지 의서들은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의서들은 어떤 특징적인 부분, 그러니까 의학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용들, 이걸 깡그리 모읍니다, 이 양반이. 중국 거, 일본 거 다. 네네네. 예, 쉽게 얘기하면 백과사전을 만든 거예요. 이분이 붙인 게 인덱스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찾아보기 좋게. 동의보감이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성이라고 그래요. 성인의 성자 해가지고 네네. 의성이라고 해서 뭐 한의사라면 누구나 다 존중을 할 만하죠. 그러면은 이제 과장님께서는 주 전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대학에서 침구학을 전공을 했고요. 네네. 침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통증 치료에 대해서 좀 관심도 생기고, 그래서 약침 치료, 뭐 매선침 치료, 금침 치료 이런 것들을 저는 접목을 하다 보니까 통증 치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게 됐고, 통증 치료에 대해서는 건방진 말씀일 수는 있겠지만 네네. 대한민국 1%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의사 34년 차고요. 한 34년이요. 제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82학번이니까 네네. 한의학에 입문한 지 40년. 아, 그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한의학에 몸 담으시면서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은 없으셨나요? 매일매일이 어려웠지 않았을까요? 잘들 아시겠지만 의과대학은 아직도 유급제도라는 게 있어요. F를 맞으면 안 돼요. 한 과목이라도요? 한 과목이라도. 한 과목을 F를 맞으면은 그 학년을 다시 다녀야 돼. 전체 과목을 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저도 본과 2학년을 2번 다녔어요. 사실 인체를 감당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다른 사람이 뭐 어떠한 이유가 됐든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네네. 자기 몸을 저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제가 그냥 허투루 할 수 있겠어요? 허투루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준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프로 생활에 입문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늘 모자란 것 같고 사실은 지금도 어렵죠.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우리 실상, 일생활에서 가장 많이 경험해보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질문을 해볼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가 납니다. 제 주변에도 그래요. 한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한의원을 간다거나 한방병원을 가세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한의원으로 오는 이유는 아주 응급으로 뭐 뼈가 부러지거나 의식을 완전히 잃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차 사고 하면은 목 아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허리 뻐근해 뭐 이 정도란 말이죠. 이런 거는 한의원에 오시면 침도 맞고 뭐 물리치료도 받고 뭐 사열도 하고 추나치료도 하고 그러니까 꼼꼼하게 진료해주는, 그리고 이 어혈프를 주는 이런 한약도 한약도 21분을 지어갈 수 있으니까 네네네네. 약 먹으면 얼마나 빨리 낫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은데 교통사고에서 무료로 똑같이 해주는데 어디가 더 많이 해주냐? 한방이 더 많이 해주니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조사한 교통사고 치료 만족도를 보면 네네. 한의 치료 만족도가 90%가 넘어요. 그 정도 비율은 압도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한방병원이 한의원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보험회사하고 협상할 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이 환자들이 입원해 있으면은 일단 식대, 병실료 뭐 그런 것도 들어가고 입원하면서 뭐 이것저것 다 하고 그러면은 하루 입원비가 한 10만 원 이상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한 보름 있으면 150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그 사람 열심히 꼬셔가지고 일주일만 하시고 저희가 한 100만 원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협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보험회사와 협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우위를 잡고 갈 수 있는. 한방병원이 훨씬 우위에 있는 거죠. 한방병원을 선택하는 환자들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이제 여기 다남 한방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수차례 많이 받았지만 사실 진료받는 데 있어서 그리고 치료받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은 겪지는 못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 몸 담고 있으시면서 이 다남 한방병원이라는 곳에 장점이 또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장점은 일단 우리 진료진들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오 과장님은 추나 치료에 전국 상위 1% 아래 든다고 자신 있게 네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진료과마다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환자들은 어느 과장님이 가장 잘 보실 거다라는 판단하에 그 과 배정을 하시고 이제 과 배정 받으면은 그 다음에 그 과에 방문해서 진료 상담 받으시고 또 이제 양방 과장님이 계시니까 양방 진료 서포트 받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좀 이렇게 병원다운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 병원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그러시면 이제 평상시에 업무를 보시고 남는 여가 활동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평상시 하고 계신가요? 저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등산이요. 네, 등산을 좋아해서 네네. 주말에는 산에서 찾는 게 저를 집에서 찾는 것보다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우리 25살 먹은 막내 아들하고 백두대간을 아, 백두대간을요. 주중에는 이제 뭐 시간 될 때 이제 테니스도 좀 치고 있고 테니스도 치세요. 얼마나 되셨나요? 구력으로는 뭐 한 30년? 지금 이제 40년 거의 가까이 이제 한의학에 몸 담으신 이후에 본인의 앞으로 남은 일생은 이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신가요? 한의사 역할을 안 하면 굉장히 심심할 것 같긴 해요. 내 집에서 있더라도 주변의 이웃들이 뭐 한의사 선생님이니까 뭐 저가 어디가 아프니까 뭐 이런 것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다못해 가서 침이라도 놔주겠죠. 근데 뭐 그런다고 뭐 제가 돈을 얼마 달라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자기네 집 키우던 닭 잡았으니까 이거 좀 드세요 그러면 그런 거는 얻어먹을 수 있겠죠. 제 꿈은 그거예요. 제가 8주짜리 목수학교 출신이거든요. 내가 사는 근거지에서 멀지 않은 시골 지역에 자그마한 땅을 하나 마련을 해서 내 손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러서 커피 한 잔 타주고 또 시간이 되면 막걸리 한 잔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주변 네네.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꿈이죠. 자, 저희랑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네, 소감은 어떠신가요? 소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낯설지 않고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지향점이라든지 나의 기본적인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